이거 말고. 자, 이제부터 시험 보는 거는 바로바로 그때 오답하고 하셔야 돼. 자, 볼게요. 시험 같은 거 시험 꺼내시고. 자, 수업 끝나고 개별적으로 상담하면서 그때는 좀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고. 일단 뿌리부터 합시다. 자, 첫 페이지는 틀리면 저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뭔가 다른 일을 찾아보셔야 돼. 자, 그다음 둘째 페이지도 문제될 건 없지, 그렇지? 6번 같은 경우는 뭐니? 로그 부등식이지만 뭐만 조심하시면 항상 하고 했듯이 진수 조건만 조심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지, 그렇지? 반드시 로그 방정식 부등식은 진수 조건부터 확인하자라고 했죠, 그렇지? 그 다음 7번도 쉽고 8번도 틀리진 않았을 거고요. 9번도 하나하나 조건 만족하도록 매입해가면서 찾아나가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10번을 한번 볼까, 그러면? 어제 시험 본 데서 살짝 떠다니니까 10번 가지고 조금 힘든 친구들이 별로 보이던데. 자, 그림과 같이 도함수, 2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 절대값 x야. 그럼 뭐야? 이쪽은 2x, 이쪽은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합쳐놓은 거 되겠지? 그랬을 때 요 두 놈이 a와 b에서 접한데 그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돼 있어.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차함수하고 이 직선 사이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그치? 위에 빼서 아래 걸 빼서 정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대칭축이 얼마야? y축이고, 그럼 너도 우함수지, y축 대칭이지? 그럼 어차피 이쪽과 이쪽 넓이는 어떡하니? 똑같을 거 아니야? 반만 보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내신대 배울 때 이렇게 접선이 있을 때 접점과 다른 직선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3분의 시작하는 거. 그치, 역시. 기억하면 바로 공식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고요. 공식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나면 전적분 하면 되지 못 힘들어. 그치? 알면 편하게 푸는 거고. 자, 그러면 뭐부터 해봐야 되겠어? 적분을 해야 되니까 적분 구원해야 되니까 교점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교점 어떻게 찾아요, 선생님? 이건 A를 모르는데? 대신 접선을 아는 거잖아. 이거는 접선이 얼마니? 과연 2x니까. 그지? 기울기가 2인 접선이 원점을 지나고 있는 거잖아. 아니면 니놈하고 결국 니하고 뭐 하고 있으니까? 접하고 있으니까. 자, 접한다.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그지? 연립해서 만든 판별식이 0입니다.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2하고 저기 있는 2x하고 같다. 자, 둘이 접하고 있으니까 따라서는 판별식 4분의 d는 b'제곱 마이너스 ac 0 따라서 얘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럼 여기가 2분의 1로 딱 채워지는 거고, 그치? 이게 2분의 1로 딱 채워지는 거고. 그럼 이제 끝났지 뭐. 있고 있으니까 위에 쌀 걸 빼서 정적분 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가 넣고 싶은 거는 인터그랄 어디서부터? 0부터. 아이고 여기 구해야 되겠네? 그치? 그럼 어떻게 해? 이 방정식이 A가 들어가면 구해지겠지, 그치?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양변 2 곱할게요. 안 풀어봐도 뭐 그냥 완전적으로 인수가 되는 거고. 따라서 x는 얼마? 2가 되겠다. 아, 여기 얼마야? 2라고. 그럼 우리 적분과는 어디서부터? 0부터 2까지. 자, 위에 있는 거 2분의 1x제곱 플러스 2에서 밑에 있는 거 너를 뺀 거를 정적분하면 되겠고, 그게 반쪽이니까 그걸 몇 배? 2배 하시면 답 나오겠다. 그렇지? 방수일 것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야. 맞아요? 그 다음에 11번 기본적인 문제지, 그치? 같은 것이 있는 순서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문제야. 풀어보시고 12번. 자, 12번은 분명히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쌤도 어디서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분명히
자유투에서 했었어. 너네 이과니까 안 했으려나? 누가 좀 들었나? 그랬던 것 같기도. 아닌데? 이거 우리 앞번에 지난주에 먹어서 봤을 때 비슷한 완전 비슷한 문제 있었지, 그치? 아니야. 자, 보자. 둘이 곱한 함수가 실수 신체에서 연속일 때. 그럼 살펴봐. 함수 fx. 어라? 너는 1에서 불연속이겠다. 1에서 함수값 존재 안 하는데. 그치? 1에서의 좌극한은 얼마야? 뭐가 들어가지, 그치? 음영 뭐가 들어가나? 좌극한은요? 음영 뭐가 들어가지? 아닌가? 네가 1로 가잖아. 또 보면 2로 가지. 0분의 k면 어때? 뭐가 들어가잖아. 근데 x가 1보다 작은 데서 1로 가지. 여기가 1보다 작은 데서 1로 가면 거기서 1을 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음수인데 0으로 점점 가까워지잖아. 분자는 1이고. 분모가 계속 작아지면 그 값은 무한대잖아. 음수에서 무한대니까 너는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어. 좌극한은. 우극한에 대한 함수값은 그러진 않고. 따라서 1에서 불연속인 게 눈에 보여. 됐지? 그럼 너는 이 x는 1에서 불연속인 함수고, 너는 당연히 다한 함수니까 뭐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가 되겠네. 자, 그때 둘이 곱한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뭐야?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 점만 찾아보시는 거고요. 어차피 네가 연속이고 네가 연속이면 자연스럽게 연속이 될 수 있는 건데 어디서만? x는 1에서만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서 연속이 되게 하라 이런 거지. 그럼 1에서 살펴보니까 여기 gx 함수는 1에서 연속이고 fx는 1에서 뭐니까? 불연속이니까. 자, 불연속 곱하기 연속일 때 네가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둘 중에 연속인 놈의 함수값이 어디에서의 함수값이?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돼주면? 0이 돼주면 된다고 했다. 맞아요? 그럼 g 이런 0이야. 그치? 그렇죠. 2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안 구해지니까 일단 한 문자라도 없어야겠지. 이렇게. 그러면 gx는 뭐가 될게요? 2x 세제곱 플러스 ax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야. 그 다음 뭐 할 거니? 손놈 안 해주지? 그때 시간 내가 정리했잖아. 아직 기억 헷갈리 밤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원래 네가 연속이고 네가 A에서 불연속일 때 전체 곱한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인 점 A에서 함수값이 뭐가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랬지?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인 형태가 어때야 된다 그랬어? 이런 식으로 좌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는데 그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지? 다르기 때문에 니들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이야. 그 상태에서 너는 연속이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은 상태겠지. 그런데도 둘이 곱해서 같게 넣으려면 결국 너희 함수값이 다 극한값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0이라고 그랬지. 0이랑 곱해서 0이랑 곱해서 0이랑 곱해서 다 0으로 흩어져야지 비로소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했니 이런 얘기? 했지? 시간 들여서 했다. 근데 지금 이건 어땠어? 불연속인데 어디 갔다? 1에서의 좌극한이 뭐니? 음영만 들어갔지? 그지? 그럼 엄밀히 말하면 뭐니? 이렇게 해서 연속을 보장하지 못한다고요.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1에서 좌극한이 얼마냐? 음영만 들어가고 있어요. 우극한은요? 우극한의 함수값을 1 집어넣으면 얼마니? 3분의 1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뭐 그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불연속이야 지금. 근데 불연속은 불연속인데 아까 말한 불연속하고 형태 다르지. 좌극한이 존재 안 하는 불연속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내가 뭐야? 누구니? G1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G1의 함수값이 0이라고 해서 어차피 여기 3분의 1하고 우극한은 여기랑 곱해지면 다 뭐니? 0 되겠지. 그럼 이 함수 곱한 함수의 1에서의 우극한 값은 니놈 곱하기 0 돼서 0으로 나오겠지. 근데 좌극한은 지금 얼마야? 음의 무한대잖아. 누구의? fx의. 그럼 gx의 좌극한은 또 어때? 함수값이니까 0이지. 그럼 0 곱하기 무한대가 될 거 아니야? 0 곱하기 0은 무한대. 걔도 뭐가 되지?
위에 거랑 똑같이 0이 나와야지 네 곱한 함수의 좌극한 우가 함수값이 같아지겠지. 근데 0 곱하기 무한대가 0 곱하기 무한대가 항상 0이 되나? 아니지. 0 곱하기 무한대는 부정형이었잖아. 부정형의 극한 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발산할 수도 있고요. 수렴할 수도 있어요. 수렴하더라도 그게 1로 수렴할 수도 있고요. 0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고. 모르는 거야. 부정형이니까. 직접 해봐야 아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어때? 1에서 연속이 되게 해주려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방금 이쪽에 우극한은 너는 3분의 1이고 네가 0이니까 곱해서 0을 만들어놨어. 그러면 좌극한 음의 무한대랑 저기는 0이랑 곱했어도 뭐가 나와야 되겠어? 0이 나와야지 비로소 우리는 0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지? 부정형 중에서도 특히 0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그걸 직접 뭐 해야 되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뒤에서 끝내지 말고. 자 그럼 맞지?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니? 그럼 G1이 0이라는 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무조건 연속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그럼 직접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은지 보셔야 된다고. 그러면 리미트 자 1로 갈 때의 좌극한 곱해 누구의? fx 곱하기 gx 그러면 누구랑 곱해야 되니? x-1분의 1 곱하기 gx니까 이고 그 다음에 1에서의 우극한은 이거랑 곱해지지.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은 똑같네. 이게 1에서의 함수값이지. 1에서의 함수값이지. 이게 곧 우극한에서 함수값이겠다. 그치? 그럼 둘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같아야지만 1에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됐지? 자 그럼 밑에 거는 부정이 아니니까 대신해보자.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1 집어넣으면 3분의 분자 1 집어넣으면 A 사라지고 3분의 1이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똑같잖아. 0 만들었지 그치? 그러면 너 계산해도 뭐가 나와야 돼? 0 나와야 된다. 근데 자 좌극한을 계산해보니까 분모 0이고 분자 1이니까 0분의 0꼴이야. 그치? 0분의 0꼴이 극한이지만 그걸 계산해서 뭐가 나와야 되니까 0 나와야 되니까 직접 계산해보자고. 0분의 0꼴 극한 어떻게 계산했니? 인수분해 하는 거잖아, 그치?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는 거니까 1로 정됐으니까 분명히 x-1을 일 수 있을 거예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없잖아. 플러스 2x제곱 그냥 만들어줘야겠다.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x 없잖아. 플러스 2x ax 만들어지니까 플러스 a 상수항 맞는지 비교하시면 맞지 그치? 약분되고 자 1 들어가면 얼마야?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a 6 더하기 a다. 근데 니랑 니랑 같아야 됩니다. 그게 0 돼야 됩니다. 짝수는 얼마다?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지. 됐어요? 얼마 전에 분명히 했던 내용의 연속이야. 다 풀었길 바래. 그 다음 13번 자 등비 등차에 대한 내용이지. 등비수열 이번에는 자 등비수열 등차수열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열이고 물론 좀 더 쉽게 접근할 방법들이 많지 그치? 조건에 주어진 항들의 관계들을 보면 문제들 조건들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돼서 풀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뭣도 다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잖아. 등차하면 무조건 뭘로 주어진 조건을 뭐 A하고 D로만 식을 나타내면 어떻게든 풀게 돼 있고요. 등비는 주어진 조건들을 뭘로 첫째 A와 공비 R로만 풀어서 나타내면 계산이 충분히 된다고. 모르겠으면 저렇게 들어가시면 돼. 그럼 자 일단 공비가 1보다 커요. 챙겨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A3, AO, H3 곱이 125다. 그럼 뭐야? A3는 AR의 제곱, AR의 4제곱, AR 6제곱. 그치? 그럼 A 세제곱, R의 몇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컴이시 하나 나올 거겠지. 근데 조금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는 저걸 보고 뭐 생각하셔야 되니? 등비수열이니까 딩딩딩 3, 5, 7면 일정한 간격으로 등비수열에서 뽑았지? 그럼 A3과 A5와 A7도 역시 무슨 수열이겠냐? 등비수열이겠지? 그럼 네가 뭐야? 등비 중앙이겠네?
그래. 그러면 A3과 A7을 곱하면 뭐가 되니? 그 중기 중앙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A5의 제곱이고 거기다 A가 한 번 더 있으니까 A5의 몇 제곱이? 세제곱이 150입니다. 그럼 식이 훨씬 간단해지잖아. A5는 얼마다? 5의 세제곱이 125니까 A5는 오겠네. 이렇게 쉽게 나오셔. 이렇게 했니? 잘했어. 자, 그럼 두 번째는 자, 주관계시는 등비설의 두 항과 분모 있으니까 너는 어쩔 수 없겠다. A와 R로 표현해봐야겠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할까요? AR의 5제곱 너는 AR의 3제곱 AR의 7제곱 정리 좀 할까? 분모 분자의 1에는 더 약분시킬 수 있을 거고요. 얼마? R의 몇 제곱? 저것쯤 맞춰서 3개만 약분시키자. 그럼 2개 남고 너는 다 없어지고 너는 4개 남겠지. 그러면 R제곱분의 1 플러스 R의 4제곱이 6분의 13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AY를 표현하니까 다 계산이 돼. 그치? 이 정도는 어떻게 한다? 곱해서 6R의 4제곱 플러스 13R의 제곱 플러스 6은 0. 미쳤네? 마이너스지? 이항식에서 넣어야 되니까. 됐어요? R의 제곱을 T와 치환 하셔도 되고 있는 그대로 보셔도 R 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 이수분 하시면 되겠지? 이수분 어떠니? 네. 2, 3은요? 플러스 9, 4 아마 하면 마이너스 13이지 이렇게. 따라서 2R 마이너스 3, 3R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따라서 R은 얼마다? 2분의 3 또는 3분의 2인데 자, 첫 번째 공비가 뭐라 그랬냐?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공비는 2분의 3 집어넣으면 A도 나오겠지. AR의 4제곱이 5라는 뜻이고 R의 4제곱이 너잖아. A 곱하기 2분의 3의 4제곱이 5래. 얼마야? 16분의 81 16분의 81 그럼 A는 5 곱하기 81분의 16 81분의 80 이렇게 천천히 나오겠다. 굳이 이럴 필요가 없네. 이렇게 해서 일반항 구하셔도 되고요. 문제에서 보고 싶은 게 뭐라 그랬어요? A9잖아. A9는 내가 알고 있는 거 A5에다가 공비가 몇 번 더 곱해주면 돼? 4항 들어갔으니까. 이건 뭐 되겠지, 그지? 그러면 A5는 5 R의 4제곱은 16분의 81 16분의 저거 R제곱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그치? R제곱을 치환 안 하고 푸더리가 기준하고 있네. 그치? 그러면 얼마 이거? 5 곱하기 4분의 9 4분의 80 됐어요? 그 다음 14번은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그래프다. 그치? 절대값이 있긴 하지만 친절하게 그래프를 그려줬잖아요. 그치? 양쪽으로 그려지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그럼 결국 뭐니? 좌표만 구하면 넓이는 구해지니까 좌표들은 열심히 구하시면 될 것 같아. 이거는 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틀리지 않았지? 자 15번 볼게요. 15번 자 15번 역시 계산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 정의만 정확하게 이용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니까 풀었더라도 내가 제대로 편하게 푸는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지금 무슨 그래프니? P의 원점에 출발했다. 처음 위치는 0이고요.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예요. 자, 속도 그래프 갖다 놓고 우리는 뭐 위치 변화량과 움직임 거리 연습만 했다. 그치? 자, 위치 변화량은 뭐라고 한댔어? 그냥 정적분 값이지. 위치 변화량은 속도를 정적분하면 되고 따라서 속도를 정적분했기 때문에 뭐냐? 위쪽 넓이와 아래쪽 넓이의 차를 구하면 그게 위치의 변화량이야. 위쪽은 플러스로 밑에 쪽 넓이는 마이너스로 해서 합쳐놓으면 그게 위치 변화량. 그 다음에 움직임 거리는 속도에다 뭘 씌워서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했지.
따라서 뭐야? 넓이의 합이었지. 위쪽도 플러스 아래쪽도 플러스를 해서 다 되어버리면 그게 움직인 거리. 정리됐지? 자, 그 내용 가지고 한번 볼게요.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꿨다. 운동 방향이 바꾼다. 뭐가 된다? 속도가 0이 되고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어디 있어요? 여기네, 여기. 그치? 그러면 위치. t가 얼마일 때 바뀌는 거야? A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럼 A에서의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는 출발에서부터 여기까지 위치 변화량 정적분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마8. 그럼 이 아래쪽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넓이로는 8. 근데 밑에 있으니까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8. 이해됐지? 두 번째, 자, C에서의 위치는 마이너스이다. 자, C에서의 위치, 여기서의 위치는 마이너스이다. 위치야, 위치. 처음 출발이 원점이니까. 위치는 위치 변화량이 곧 위치가 되겠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야? 위쪽 넓이에서 아래쪽 넓이를 다 뺀 게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0부터 B까지 정적분한 값이야. 여기서 여기를 뺀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 값이랑 같대.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값은 요 넓이에서 요 넓이를 뺀 거. 그러면 내가 이름을 붙일게. 그냥 요거를 S1, S2라고 할게. 요만큼. 절반이야? 그럼 자, 여기 두 번째 컴포자 TC에서의 위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 변화량이 그놈의 위치가 되겠지. 위치 변화량이니까 어떻게 한다? 위쪽 넓이에서 아래쪽 넓이들을 뺄게. 뺀 게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S1에서 S2를 뺀 게 2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요놈과 요놈의 정적분 값이 같다는 얘기는 0부터 B까지의 정적분 값은 위에 있는 S1에서 8을 뺀 거고 B에서 C까지의 정적분 값은 그냥 S2인데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S1과 S2의 합은 8이야. 그럼 얘랑 연립하면 S1, S2라고 얘기해요. 그치? 더하면 2S1은 10. 따라서 S1은 얼마예요? 5. S2는요? 3이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요 넓이가 5. 요 넓이는 3. 넓이가. 문제에서 뭐가 그랬냐?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야.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야. 그치? 움직인 거리니까 이거 넓이가 되겠다. 다음은 얼마가 되겠어요? 5. 됐네? 정적분 안 한다, 그지? 맞은가? 다시 풀었어? 무슨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게 매번 나올 때마다 얘기했잖아. 제발 좀 위치하고 움직인 그리 넓이로 연결시켜서 꼭꼭 좀 정리하시라고. 알겠어요? 그 다음 16번 뭐라라? 16번을 틀려. 4점짜리 아니야 이거. 3점짜리고요. 선생님 지금 4점인데요. 원래 3점짜리 문제인데 여기 뭐가 붙어서 절대값 붙어서 4점으로 올려놓은 거야. 얘들아 절대값 없는 거 봤어 안 봤어? 맨날 봤잖아. 그치?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인데 적분 구간에 변수가 없으면 뭐 취급하는 거야? 상수 취급하는 거잖아. K라는 거 붙었지. 절대값들이 있을 뿐이야. 가볼게. 방법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자, 여기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적분 구간이 모두 상수니까 너 뭔지 모르겠지만 계산하면 어떤 상수 K가 튀어나오겠구나. 그러면 fx가 뭐가 되겠구나. 그치? fx를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돼, fx를? 여기 집어넣었잖아, 그치?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fx를 내가 지금 fx 대 ft지? 를 k라고 지금 가정하고 풀었으니 여기 10의 모양이 구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x세제곱 마이너스 4kx. 아이 자꾸 이렇게 x라고 그래. 그치?
tg 변수가 그러면 t 세제곱 마이너스 4kt dt 한 개의 k입니다. 이걸 풀어주면 k 값이 구해졌었잖아, 그치? 다만 절대값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조금 복잡함이 있을 뿐이야. 자, 그럼 어떻게 되니? 절대값이 있는 정적분이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코간 쪼개야 되는 거잖아, 그치? 네가 0대로 왔을 기준으로 코간 쪼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코간 쪼개려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너 이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어차피 그래프 그리니까 x가 이거 전체니까 맞아. 이수분해 하자. x 플러스 2 루트 k. 자, 그럼 fx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3차 함수고 0과 너와 너에서 만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초보장계에서 양수니까 여기가 2루트 k,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k, 여기가 원점. 이게 ft 또는 fx의 그래프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니? 너를 절대값 줬으니까 그것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것도 올리면 돼. 말 안 해도 넣어놓고 그렇겠어. 관계가 똑같으면 같겠지, 그치? 자, 그래서 네 놈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이제 넓이 구할 거라고요. 근데 선생님 0은 여기인데 1은 모르겠어요. 자, 1에서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1에서 함수값이 얼마야? 0보다 크겠지. fx에서 올리기 전에. 그럼 1이 여기 있겠냐? 1이 여기 있으면 함수값이 함수가 나오지. 1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렇게 여기. 그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거 구하는 거지. 그게 구하는 게 K라는 거야.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자, 니는 면식은 이렇게 이제 F가 나눴으니까 0부터 어디까지는 2루트 K까지는 0부터 2루트 K까지는 자, 누구야? FT가 아니지? 너를 걷어올렸으니까 부호가 바뀌었지, 그치?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4kt를 정적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루트 k부터 어디까지는 1까지는 원래 그래프 정적분하면 그게 얼마가 나와야 되니? k가 된다. 풀어주면 k의 식으로 나오고 그게 k입니다 해서 k에 대한 방정식 풀어주면 k값 구해지겠다. k값 구해지면 fx가 완성되는 거고 그러면 f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쉬운 계산해? 안 쉬운데? 해? 계산합니다. 자, 2루트 k 4제곱하면 얼마 되니? 2 4제곱하면 16 k 제곱, 그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k 제곱. 그 다음에 뒤에 t 제곱하면 2루트 k 제곱하면 4k 8k 제곱. 0 집어넣으면 어차피 0 더하기 자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2k. 자, 너 집어넣고 빼겠지? 집어넣으면 4k 제곱 빼면 마이너스 4k 제곱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k 제곱. 근데 빼기니까 플러스 8k 제곱. 그게 얼마가 되겠니? 4k 제곱 4k 제곱 얼마야? 8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k 플러스 4분의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지네. 사고 할게요. 인수분해 되겠지 뭐. 4, 38, 4, 0, 자, 스페인 얼마다? 8분의 1 또는 4분의 1 되겠다. 자, 두 중에 선택을 하셔야겠다. 8분의 1과 4분의 1과 F1이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치? 여기 봐봐. 만약에 K가 4분의 1이면 여기가 얼마 되니? 루트 4분의 1 되면 2분의 1 곱하기 2가 얼마? 여기다가 1 되겠지?
F이 0보다 크다는 걸 만족하냐 안 해? 안 된다고 볼 수 있네. 따라서 얼마다 K는 8분의 1이 되겠다. 집어넣으면 fx는 x세제곱 얼마라고요? 8분의 1. 4 곱하기 8분의 1가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렇게 나와. f는요 8 마이너스 1에서 10x입니다. 중간에 절대값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3점 문제인데 절대값 때문에 4점으로 들어온 거야. 그치? 절대값 씌운다고 해서 우리 풀이 방법이 달라지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여기서 어떻게 정적분하는 게 귀찮아질 뿐이지. K라고 두고 그 K를 다시 정적분에 대입해서 그게 K가 됨을 이용해서 우리 푸는 건 똑같다고. 절대값 씌운 거는 우리 정적분 여러 번 다뤘으니까 좀 너는 풀어내시면 좋겠는데. 그치? 17번 원점에서 본 접선의 기울기의 곱에 대한 얘기야. 그치? 또 이것이 뭐야? 이거 문제 자체는 되게 낯이 익다. 그치? 우리가 접선의 방식 구하면서 분명히 살짝 그랬고요.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 이 중에 어느 거야? 원점에서 그것도 했으니까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지. 그럼 어떻게 했니? 접점 가정하고 문제 풀었지? 접점 가정하고 접선의 방식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G라는 점을 대입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기울기의 곱의 최소값이니까 기울기가 뭔가 딱 떨어져서 구해지지 않나 봐. 기울기 어떤 문자에 대한 식으로 나오나 봐. 그럼 그 최소값을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네. 자, 시작은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 접점부터 얘기하겠다, 그치? 그럼 접점을 P, 귀찮아. 정리할까? x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 x 제곱 플러스 6a x 그렇지. 그럼 P, t 세제곱 마이너스 a. 자, 이게 접점이야. 그치? 식걸 길다고 해서 벌써부터 마음 접지 말고요. 긴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주어져 있는 함수의 식이 복잡할수록 접점이라든지 만들어지는 접선의 기울기라든지 충분히 길 수 있어요. 이만큼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야. 알겠니? 자신을 믿으세요. 자,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는 너 미분 쳐봐야 될 거 아니야. y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x 플러스 6a야. 그럼 기울기는 얼마 돼? 여기 t 집어넣은 게 기울기가 되겠네. 그럼 접선 만들어볼까? y는 자, 기울기 여기 t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기울기 x-x1 더하기 y1 짜증은 나네. 지금 이렇게 해서 짜증은 난다. 근데 틀린 건 아니야. 자, 접선 만들어졌으니 그 다음 뭐 할 거야? 대입하는 거지. 물론 그 전에 10부터 정리하면 좀 더 낫고요. 근데 뭐 굳이 대입할 거니까 우리는 정리하고도 바로 춤을 얻게 그냥 0,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원점에서 그것 따랐으니까 원점을 대입할게요. 0은 자, 여기 0 들어갔어요. 0 들어가고 여기 0 들어갔어요. 신경 쓸 거 없고 마이너스 t만 곱해주자.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 a 플러스 6t 제곱. 그치? t 제곱 어딨냐? t 제곱 있지? 2 a 플러스 6t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t 제곱이니까 하나 없어지겠지? 그럼 플러스 a 플러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t 플러스 6at 사라지네. 이거 생각보다 지금 깔끔하게 정리돼. 그치? 이점 넣으면 이제 내가 제대로 왔구나 라는 믿음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자,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이거 풀면 뭐가 나와야 돼? 원래대로 대입하는 순간 t에 대한 방정식 만들어지고 이거 풀면 뭐야? t값 구해지는 거지 원래는. t값 구해주면 그게 접점이 되고 접선의 방식도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서 만들어진 t의 실근의 개수만큼 접선이 존재하고 접선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지. 그치?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야. 그럼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접점의 x좌표 t1, t2, t3가 되겠다. 두 실근인데 세 실근이 있으니까. 여튼 그러면 근을 구해보니까 이수분해 해볼게. 자, 뭘로 묶을까? 마이너스 2t 제곱으로 묶어내면 t 마이너스 2는 묶으면 안되네. 마이너스 t 제곱으로 묶어내면 2t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되겠다. 그치? 따라서 t는 0이라는 중간을 받고요. t는 얼마니? 2분의 a 플러스 6이라는 또 다른 실근을 받겠습니다. 이게 접점 두 개야. 접점 두 개. 접점 t값 두 개 나온 거라고. 그럼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의 최소값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뭐였냐? 여기지. 여기다가 넣어놓고 곱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접점의 값이 두 개 구해졌고 그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에 대한 얘기니까 너를 여기 집어넣으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너를 집어넣으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둘의 곱이니까. 그럼 자 집어넣자. 0 집어넣으면 얼마야? 6a 곱하기 요걸 집어넣습니다. 아이고 귀찮아라. 3 곱하기 x의 제곱이니까 4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이거 내가 의식 모르면 6이지 그치? a 플러스 6에 x에다 또 뭐 집어넣어? 너 2분의 a 플러스 6을 또 집어넣었어요. 더하기 6a. 자, 니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다. 6a. 자, 지금 중간하는 간단하게 해보자. 3분의 4 a 더하기 6의 제곱이고요. 너는 이렇게 풀어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6의 제곱이야. 4분의 3 a 더하기 6의 제곱에서 1 a 더하기 6의 제곱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a 플러스 6의 제곱이고. 네? 몇 차 방식이야? A에 대한 3차 방정식. 3차 함수. 최소값 볼 수 있겠다. 또 정리해야 되네. 아이고 귀찮아. 그럼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12a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3a 36 마이너스 9 어라? 상관식이 예쁘게 정리되네? 정리? 마이너스 4분의 1 묶어낼게요. 어떻게 되니?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마이너스 4분의 1 a 마이너스 6의 제곱으로 정리되겠다. 됐어? 그럼 위에 있는 두 기울기의 곱은 6a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a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4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3 a 곱하기 a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지? 아이고 식으로 장난치고 있네. 너무 까장 짜는데. 자, 그러면 이게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니까 너희 뭘 찾는 거야? 최대값 찾는 거지? 그럼 원래 최대값 찾으려면 어떻게 되니? 미분해서 그래프 그린 다음에, 그치? 극대 또는 극소 또는 구간의 양끝 확인하는 거잖아. 구간이 있습니까? 있지? 확인하는데 딱 그래프 모양이 봐봐. 어떤 형태야? 접하고 만나는 형태지? 그럼 우리 쓴 걸 생겼잖아. 그치? 미분 안 치잖아. 어디서 만나요? 0과 6에서 만나요. 제곱창에서 훔치니까 아래에 시작해요. 자, 6에서 접하니까 튕겨주시고요.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지나가겠지. 됐습니까? 근데 지금 어디에 범위를 0부터 6까지만 잡으라 했으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누구 찾는 거? 최소값 찾는 거. 딱 봐도 어디서? 극소값이 나오지. 만나고 접할 때 변곡점, 극점 몇 대 1대 1. 그치? 미분 안 해도 되는 거지. 하나씩 2니까 이게 얼마겠어? x2에서 극소이자 최소가 나오겠네. 그치? a가 2에서 극소이자 최소가 나오겠네. 그럼 최소값은 여기다 2 집어넣자.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최소값은 a에다가 2 집어넣으면 마사
제곱하면 16. 16 곱하기 마 3이니까 마이너스 48이 기울기고의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식은 정말 더러워. 근데 선생님 생각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치? 그냥 하던 대로 정석대로 푼 거야. 원점에서 본 접선에 대한 얘기를 봤으니까 접점 가정하고 접선 만든 다음에 원점을 대입한 거. 대입해서 이런 t에 대한 방정식 찾았고 거기서 접점의 좌표가 두 개 보여줬고 문제에서 말한 거는 각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랬으니까 접점을 대입해서 기울기의 곱을 더럽지만 열심히 정리해서 만든 식이야. 이놈의 최소값 찾는 문제라고요. 아마도 친구들 중에서는 막 식쓰다가 씨 아닌 것 같더라고 중간에 포기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특히 접선 중에서 어떤 경우 주어져 있는 함수가 문자가 많고 복잡할 때는 접선의 방식이 길 수밖에 없다. 길 수밖에 없어.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별 방법 없어요. 그 다음 옆에 18번 자, 빈칸 채우기니까 잘 따라가자. 처음부터 1하고 10 사이에 절대값의 n이 들어오는 정수 mn에 대하여 어차피 n은 자연수에 지어서 했으니까 근데 m은 절대값이 있으니까 음수여도 상관없다는 얘기네. 그치? 정수고 자연수일 때 너의 n제곱에서 또 나왔다. 그치? n제곱에서 실수인것 중에서는 매번 나온다. 그치? 이제는 좀 지겹도록 했으니까 이제 좀 정신 차리자. 말하는 뭐야? 근데 n이 뭐라면 홀수면 돌프도시 몇 개야? 한 개지. 근데 n이 짝수라면 뭘 보셔야 되니? 저 m의 부호를 확인해서 그게 양수면 두 개, 0이면 한 개, 음수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 똑같은 거야. 자, 그 중에서 실수 이것이 존재하면 돼. 몇 개든 상관없고 존재만 하면 돼. 그렇게 하는 mn의 순수하게 쓰고 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자, 뭐라 되냐? 여기가 양수라면, 자, 양수잖아. 그러면 n이 홀수면 당연히 한 개, 짝수여도 몇 개, 두 개겠지. 그럼 무조건 실수인 거 존재하냐 안 하니? 존재하잖아. n이 양수면 n이 뭐든 간에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n이 양수라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소수의 개수는 m은 양수잖아. 이사에서 아무거나 택할 수 있겠지. 그지? 양수니까 지금 뭘 만족하니? 이거 만족하잖아. 그러면 m과 n은 1과 10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둘 사이는 뭐가 정해져있니? 크기가 정해져있잖아. 뭐가 정해져있는 거야? 순서가 정해져있지. 그럼 뭐만 하자? 선택만 하지. 1하고 10 사이 있는 수 중에서 두 개 골라내시면 작은 게 m, 큰 게 n 되는 거잖아. 그치? 만들 수 있는 m의 순서는 얼마 되니? 10개 수 중에서 몇 개? 두 개를 택하면 되겠지. 몇 개야? 다시. 됐니? 이해했어? 응. 많이 봤잖아 이거. 부등호 있으면 중복조합 아니면 조합인데 같다가 없으면 조합. 같다가 있으면 중복조합. 지금 여기 등호는요. 그냥 범위 정해진 거야. 1부터 10까지 수 중에서 골라서 되니까. 두 번째, m이 음수일 때는 생각해봐요. 자, 여기 음수면 여기가 홀수면 무조건 한 개야. 홀수면 한 개. 그럼 존재하는 거야. 됐지? 근데 만약에 n이 짝수면 여기가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없잖아. 짝수면 실수인 것은 없음. 그러면 m이 0보다 작을 때 전수항의 개수는 뭐가 되는데? n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요? 짝수는 될 수 없지. 존재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지? 그러면 n은 무조건 뭐가 돼요? 홀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n이 홀수가 들어가면 그걸 만족하는 m은 n의 값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겠지. 그치? 빠져볼 수밖에 없겠네. 만약에 n이 뭐라면? 홀수 1이라면 m은 존재할 수가 없지. 그보다 작은 거는.
그지? 응, 안 돼. n이 만약에 홀수인 3이 된다면 m은 3보다 작아야 되니까 1이나 2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되겠지. 물론 홀수니까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 몇 개? 2개 나오겠지, 그지? n이 그 다음 홀수인 5라면 m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보다 작은 수는 다 되는 거니까 1, 2, 3, 4 되겠지? 물론 5는 마이너스 없겠지, 음수라고 했으니까. 몇 개? 4개. n이 그 다음 홀수 7이라면 m은 그보다 작아야 되니까 1, 2, 3, 4, 5, 6 6개. 지금 마이너스 떼고 얘기하는 거야. 실제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줘야 그게 제대로 되는 값이니까 순수상은. n이 마지막 홀수인 9가 된다면 m은 1, 2, 3, 4, 5, 6, 7,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까지 되겠다. 몇 개? 8개. 그럼 하면 되겠네.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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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둘이 다음 몇 개? 65개. 이거는 그냥 그냥 얻어갈 수 있는 문제 같은데? 네. 자,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19분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19분 혹시 맞추는 사람? 찍으지 말고 당당하게 풀어서 맞추는 사람. 19번. 정답률이 생각보다 낮을 것 같아서. 19번. 아무도 없네? 전별이야? 찍어서라도 맞춘 사람. 어렵지? 너무 정보가 없잖아. 그치? 너희 문제는 정보가 너무 없어. 자, 그럼 없는 거라도 일단 없는 살림에 알뜰하게 챙겨서 한번 풀어보자. 자, 중심이 O고요. 반지름 길이 10인 원의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어. 어라? 삼각형이 내접하고 있으면 이 원은 무슨 원이야? 내접원이지. 그럼 이 벌써 뭐부터 원해야 돼? 사인 법칙을 쓸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 우리 넓이 알고 OAB. 자, 옆쪽 넓이를 S1, 옆쪽 넓이가 S2라고 하자. 그때 자, 너희 3배랑 너희 4배 같다. B로 치면 몇 대 몇이야? 4대 3입니다. 넓이가 4대 3이라는 거야. 그리고 BC 길이는 얼마다? 2로 줬다. 그래놓고 구하고 싶은 게 뭐니? 여기는 AB의 길이는 얼마냐? 물었어요. 자, 너무 정보가 없다. 그렇지? 자, 정보 없지만 알뜰하게 살려서 써보자 얘기야. 요놈의 길이를 구하는데 있는 길하고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조건이 뭐가 있냐? 넓이 B가 4대 3이라는 거. 그 다음에 원에 내접하고 있으니까 외접원이라는 거. 사인 법칙 항상물 속에 정리를 하고 계시고. 그럼 어떡하지? 일단 이 길이는 뭐 그래야 길이 줄임말이고 이거 뭐 다른 데로 쓸 수는 없잖아. 물론 이 길이 가지고 이게 나와야겠지만 지금 단자로 이걸 가지고 다른 데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치? 그럼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지금 일단. 요거밖에 없다 그지? 손댈 수 있는 건. 저 넓이 B가 4대 3이란 게 도대체 어떻게 쓰일까? 그럼 당연히 넓이 구해볼 거 아니야. 아, 반지름 길이가 루트 10이라는 게 있네, 그치? 그럼 이쪽 넓이 어떻게 구할래? 요 길이 다 루트 10인 거잖아. 삼각형 넓이 공식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각과 이 각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치? 이 각과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그냥 필요하니까 내가 간다. 가져가자고 이렇게. 두 가지 다 필요하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자 넓이 S1 그려볼게. S1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사인 알파. S2는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사인 베타. 얼마니? 15 5 사인 알파 이거는 5 사인 베타. 그 둘의 넓이가 몇 대 몇? 4대 5라고. 저기 적어놓을게. 그러면 15 사인 알파는 20 사인 베타 같습니다. 3 4. 따라서 사인 알파는 뭐라고 했니?
3분의 4 사인 베타하고 같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결국 저 넓이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둘의 사인 값의 비를 알려준 거야. 그치? 넓이 비가 아니라. 뭔가 이제 슬슬 다가온 것 같아. 아까 우리가 문제 읽으면서 뭐 떠올렸냐? 외접원 보고 사인 값을 떠올렸으니까 사인 값에 대한 관계식 나오면 조금 한 걸음 다 나온 것 같아. 자, 그 다음 뭐 또 이용할 수 있을까? 이 뜻이? 알파 베타니 요 각도 궁금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요 각은 다행히 뭐야? 세변의 기대가 있으니까 코사인 사인 구할 수 있어 없어? 세변 있으면 코사인 붙일 수 있는 거잖아. 엔드? 여기서는 좀 더 뭐 보여? 너 제곱하면 얼마냐? 제곱하면 20.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뭐지? 무슨 생각했냐? 직각 생각이지. 그림도 상당히 중요한 힌트야. 그림 봤을 때 직각처럼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수능에 나온 그림은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그렸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믿으셔도 돼. 그치? 아니 그 힌트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직각처럼 보이는데 확인해볼까? 확인하면 직각 맞네.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 있어? 알파랑 베타랑 2분의 파이까지 더하니까 몇 도가 되더라? 360도 2파이가 되더라.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란 얘기니? 2분의 3파이가 되더라. 그러면 베타는 뭐로 쓸 수 있어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결국 사인 알파가 구해지겠네. 각변화 시킬 수 있잖아 이게. 갑니다. 사인 알파는 3분의 4 사인 베타 대신에 2분의 3파이 빼기 알파로 쓸 수 있고. 자, 각변화 시키면 어떻게 되니?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니까 함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코사인 알파. 자, 부어서 결정해야지.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빼기 알파니까 몇 사분면? 3, 4분면의 각이지. 거기서 사인 값은 당연히 음수. 그럼 앞에 뭐 붙어야 돼? 마이너스 붙어야겠군요. 그러면 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4 코사인 알파랑 같습니다. 이씨 구할 수 있는데 갑자기 코사인을 바뀌었어. 자, 구해면 구해. 더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이만큼 나오면 문제 해결해야지. 제곱하고 싶잖아. 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니까 제곱하면 사인을 코사인을 코사인을 바꿀 수 있잖아. 각 맞추고 함수 맞추고 하자 그랬잖아, 그치? 각은 같아졌으니 더 이상 선들 꽂고 함수 바꿔주면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곱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사인 알파의 제곱은 9분의 16 코사인 알파의 제곱이고, 요거 대신에 뭘 집어넣을까? 1 마이너스 사인 알파를 제곱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9분의 16 마이너스 9분의 16 사인 알파 제곱에 넣으면 9분의 9에다가 16이니까 9분의 25 사인 알파의 제곱은 9분의 16하고 같아요. 띠링띠링. 따라 사인 알파의 제곱은 25분의 16 사인 알파는 양수겠지? 양수겠지? 응. 사인 알파는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오, 라는 생각. 자, 사인 알파 나왔어. 누구 구하려고? 요거 구하려고 했는데 사인 알파가 나왔어요. 그 다음 뭐하지? 우리 아까 챙겨온 거 있잖아. 뭐 챙겨놨냐? 절차 문제 교에서 말했던 거. 외접원. 사인을 쓰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 길이 구하기 위해 사인을 쓰려면 당연히 누가 필요해? 요가 필요한 거지? 내접하는 상태에서. 요거분의 요 길이는 사인 요거분의 요 길이가 외접원의 지름 얼마니? 2루트 10이잖아. 누구분의 사인 C분의 그 대변의 길이, 우리가 궁금한 AB 길이는 외접원의 지름하고 같다. 2R하고 같다. R이 지금 루트 10이니까 얼마 같나? 2루트 10이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AB는 2루트 10에다가 뭐만 곱하면 되니? 사인 C만 곱하면 돼요. 사인 C가 얼마야? C가 얼마인데?
풀려면 더 센 놈을 써야 되는데 대학 공식은. 자 일단 아는 걸 배웠으니까 써볼게. 얼마 이거? 지금 사인할 거고 있잖아. 무슨 가? 포 AB에 대한 중심가. C는 포 AB에 대한 무슨 가? 원의 완전이니까 원주가. 이거 같으면 이거 얼마니? 2분의 알파 되는 거니? 그지?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 관계니까. 그러면 사인 C는 뭐랑 같다? C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너로부터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응. 근데 이건 이제 배운 거잖아요. 이거 시험 보면 아니었는데요. 그럼 다른 방법 어떻게 보게 되니? 미쳤네. 굳이 저까지 밖에 없네. 사인머신 안 써도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구할 수는 있겠죠? 있겠지? 방법공 쓰면 되니까? 응. 시험 보면 아니면 어떻게 풀어? 어차피 뭐라는 내가 지금 요거 알지? 사인 알파를 안다는 얘기는 코사인 알파도 안다는 얘기고요. 루트 10, 루트 10이지?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코사인 루트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코사인 쓸게. AB의 제곱은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루트 10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아니니까 코사인 알파는 얼마겠어요? 1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겠지? 알파가 90도 넘어가니까 코사인은 음수. 10 더하기 10 마이너스 20 곱하기 코사인 알파 대신에 뭐 들어간다?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10 플러스 12 얼마? 32. 따라서 이 얘기는 얼마다? 루트 32 4루트 됐지? 물론 우리는 미적분을 했기 때문에 쌤정이 배합공식 방법 스스로 무방했어. 근데 물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갑자기 첫 번째 내가 쓸 수 있는 거 도형의 넓이에 대한 비를 도형의 넓이를 직접 구해보니까 결국은 사인 값에 대한 비를 알려준 거지. 두 번째는 여기가 90도인 걸 눈치챘으니까 알파 베타를 관계 주어진 각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관계가 이렇게 구해졌어. 그 관계식을 이용하면 당연히 각을 통일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치? 각을 통일하면 당연히 관계식 플러스 뭐가 구해지게 돼 있어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구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물질을 써서 답을 찾아. 20, 21 일단 건너뛰고 자 중앙부터 볼게요. 자 중앙식도 역시 뻔했어. 22 23번 누가 틀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또 있나 혹시 23번? 또 있어? 야 손 들어봐. 자수 23번 안 들래? 네 틀렸네 진짜? 왜? 형아 틀렸지? 예. 틀렸니? 너네가 얼마나 개념을 개무시하고 있는지 보이는 거잖아 지금. 응? 분명히 라디안할 필요 있지. 고도법이잖아. 고도법에서는 각을 어떻게 정했냐? 각 세타는 어떻게 정했니? 정의잖아 정의. 여기는 있잖아. 세타를 어떻게 정했니? 반지름 길이보다 허위 길이를 정의한 게 고도법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L은 R세타라고 공식이 나온 거고. 왜 무시하냐고? 이거 얼마란 얘기야? 1란 얘기지? 그럼 이거랑 이거랑 어떻단 얘기야? 같단 얘기지? 그럼 모조리 다 뭘로 두면 돼? R로 두면 되겠지? 3R이 24니까 R은 얼마니? 8이라고. 그럼 무조건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타. 이거부터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 이것도. 세타는 뭐? R분의 L 그치? 반지름 길이보다 허위 길이로 정의된 게 세타 중심각 라디안이라고. 맞지?
그럼 대학 못 가요. 원하는 대학 못 간다는 얘기야. 쌤 맞추면요. 그것도 몰라. 맞춰놓고 가야지. 26번. 25번까지 틀리면 사람 아닌. 이것도 우리 배우들 하면 금방 풀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치? 뭐만 하시면 돼? 원위의 점이니까. 그치? 작품 딱 재면 되지. 일사분면에 점 P가 있다 그랬어요. P를 Y-X에 대칭한 점을 Q를 원점에 대칭한 점을 R에 걸 때. 자, 공격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오늘 그려고 시작하면 편하잖아, 이렇게. 일사분면에 적당히 P를 잡았어. OP가 이런 각을 알파래. 자, 그 다음에 Y는 X는 직선 있고. 자, P를 Y는 X에 대칭을 시켰어. 이거 뭐? Q. 그럼 이 각이 얼마 되는 거야? 이게 베타래. 그 다음에 그 Q를 원점에 대칭을 시켰어. Q를 원점에 대칭시키면 이거 가겠지. 그럼 이 각을 뭐라 그래? 단말에네. 그때 사인 알파가 3분의 1일 때도 있으니까.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라고요? 사인은 뭔데? 반지름 길이분의 y좌표잖아. r분의 y잖아, 그치? 이걸 뭘로 잡고? 이걸 뭘로 잡고? 3으로 잡고. 이걸 y좌표를 이거 잡으면 되겠지? 그럼 b 따로 중에 쓰기는 얼마 되니? 9 빼기 1이니까 8. 2루트 2가 되겠지. 그러면 이원의 반지름 길이는 지금 얼마의 상태고? 3인 상태고요. P점의 좌표는 얼마니? 2루트 2, 1이 되는 상태네요. 그러면 그걸 y에서 넘겼으니까 뭐 되려나? x 좌표 y좌표 바뀌겠지. 자, 그럼 원점에 대칭을 시켰잖아. 두가 둘 다 바뀌지. 그럼 사인 베타는 얼마입니까? 사인 베타는 이게 베타니까 반지름 길이분의 y좌표. 반지름 길이 3분의 2루트 2가 사인 베타 되겠지. 또 뭐 필요하니? 탄젠트 감마지. 탄젠트 감마는요. x 좌표분의 y 좌표. 2루트 2가 되겠지. 문제로 여기서는 끝난 거지. 이러신 문제가 어디니? 은혜? 생 나올 때마다 원 그려서 점 찍고 그 좌표들 가지고 문제 풀었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반지름과 x 좌표, y 좌표로 충분히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다른 식으로 풀어서 맞춘 친구들도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다시.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수학 시험 보고 또 반성도 많이 했을 거야, 그렇지? 그렇게 난 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늘은 게 안 보이지? 당연히 잘 안 늘어. 근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정체되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계속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다고요. 제대로 공부를 하냐 안 하냐 차이지. 지금 이제 고3에서나 정시하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돌아봐요. 쌤도 이제 어저께 또 시험 보고 쌤 여기 수학하고 있지? 쌤님 같이 룸메이트? 룸메이트인데 서울대 나왔어요. 그래서 가면서 얘기했어. 룸메이트는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 어떻게 했냐? 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 결국 이야기 하다 보니까 둘이 비슷해. 비슷해요. 일단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을 거야. 얘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분명히 제발 좀 해설을 가까이 두고 쉽게 답을 펼쳐보라는 게 아니야. 해설을 가까이 두고 제발 채점 좀 쌓아두지 말라고. 여러분 얘기했지? 그냥 풀면은 바로바로 채점 하시라고. 그날 푼 거는 그날 또는 한 페이지 풀면 바로바로 채점하고 확인하시라고. 내가 지금 아까 이런 개념 문제 이런 걸 틀린 이유가 뭐야? 선생님 예전에 푸는데 지금 또 안 풀려요. 이 문제는 푸는데 또 이 문제는 또 안 풀려요. 체계가 없단 말이야, 공부를 하는데. 물론 뚱땅해서 답이 나올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걸 맞았다고 넘어가면은 그건 다음에 푼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그거를 답이 맞고 안 맞고는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정확하게 진짜 알고 제대로 푸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걸 누가 할 건데? 누가 할 거냐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푼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거랑 풀에 있는 해설이랑 비교하면서 아 내가 제대로 알고 푼 거구나. 아니면 난 이걸 모르고 이걸 엉뚱하게 이용해서 푸는데 우연히 답이 좋게 나왔구나. 그런 비교들을 계속 하셔야 돼. 그러려면 풀이를
채점을 쌓아두면 돼? 3일 뒤에 채점하면 내가 어떻게 풀는지 모르잖아. 근데 결과만 보고 보는 거야. 그럼 맞으면 맞은 걸로 끝나는 거고요. 틀린 걸 왜 틀린지를 몰라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그럼 계속 개다리지. 내가 못하는 걸 계속 메꿔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쌤은 학교 할 때 그랬어. 그냥 해설을 갖다 놓고 그냥 한 문제 풀면 바로 확인했어 답을. 그리고 맞았든 틀렸든 물론 아주 쉬운 기초 계산 문제들은 아니겠지만 내가 확실하게 안다는 거 빼고는 맞았든 틀렸든 반드시 해설이랑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서 공부했어. 제대로 풀었나? 아니면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니까 좀 더 편하네? 그럼 다음번에는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계속 쌓여 나갈 수 없지. 티끌이지만은 티끌이 계속 쌓여봐. 그게 다음에 연기가 되는 거야. 근데 풀잖아 지금. 어려운 문제들도 어때? 조건들을 문제 같이 풀다 보면 저건 저기서 맨날 했던 건데 저건 저기서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짜집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씩 자기가 챙겨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문제만 왕창 풀어놓고 나중에 채점 막 하고 틀린 거면 대충 오답하고 다음에 하면 또 리셋되는 거지 뭐. 자, 공부는 방법이 정해진 건 없어.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치? 꼭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하는 법은 없지만 요지는 알겠지. 무조건 한 문제 보고 채점하는 뜻은 아니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금씩 더 체계를 다듬어 가야 된다는 얘기야. 모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가급적인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고 내 생각을 바로 잡는 게 좋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지금 다 그냥 채점 그냥 숙제는 다 해와놓고 채점 안 해가지고 하고 나서 채점을 없어. 그치? 부탁하는데 그렇게 좀 해봐.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지금은 다지고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치? 지금은 지금 안 다져놓으면 나중에 못해. 실력이 불안하다고. 어떨 땐 맞네, 어떨 땐 틀리고 이런단 말이야. 일정 유지가 안 된다. 한 문제 한 문제 내가 제대로 알고 푸는 거는 풀이 보는 것도 힘들어. 모든 식을 다 비교해야 되냐? 식 계산 과정 비교할 필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여기서 이걸 구했고 저기서 구해 나갔네. 나는 여기서 이걸 구하고 저걸 구했는데 조금 다르네? 이런 게 맞을까? 그치? 계산 과정은 안 보셔도 되는 거라고. 너 얘기잖아. 답 내고 계산하는 것들은 안 중요하다. 생각을 조건들 가지고 생각을 이어나가는 연습을 하는 건데 그 이어나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으니 내 길이 편한지 저 길이 편한지 내 길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제대로 친구가 물어보면 그분은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라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너네한테 설명해 준 것처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한대. 그런 마음으로. 수학생들이 다 뭐 수학을 학교 다닐 때부터 잘해서 수학을 하겠냐? 가르치겠냐? 선생님들은 푸는 게 중요한 게 우리한테 설명이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한 문제를 볼 때도 한참 보는 거야. 답이야 금방 나오지.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을 봤을 때도 이제 다 이제 보는 거 뻔한 거야. 많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쌤 알고 있는 수학생 중 하나는 왜 수학생 됐어요? 다 학교 다닐 때 수학 너무 싫어하고 수학 못했는데 원서 쓸 때 담임선생님이 너 수학 못하니까 다가 수학 공부해. 너 잘 가르쳤잖아. 수학 못해도. 훈련이야. 머리 탓하고 이런 게 아니야. 제대로 공부 안 했어. 자, 어쨌든 답설 쉬는 시간 했어요. 자, 다시 이제 끝났으니까 수업하자. 27번 경우의 수관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지? 자, 원순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주관식이었기 때문에 개수에서 실수가 조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봐봐요. 자, 9개의 칸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해서 총 9개의 색이야. 9개 칸에 9개의 색을 한 번씩 칠할 거야. 그때 첫 번째 모두 써야 되고, 두 번째 한 가지만 칠한다. 뭐 뻔한 얘기고요. 세 번째 빨간색과 파란색, 이게 중요한 거네. 빨간색과 파란색은 꼭지점을 서로 공유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야? 여기서 빨간색을 이렇게 칠하면 파란색은 꼭지점 공유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칠할 수 없지. 이렇게 칠할 수 없고 이렇게 칠할 수 없지. 왜 꼭지 공유하는 거야? 없지. 이렇게 못 칠하는 얘기야.
파란색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한색 먼저 칠해놓고 그 다른 색, 빨간색이나 파란색 중 하나 먼저 칠해놓고 나머지 색을 칠하는 자리만 정해주고 그 외에 6개 아니고 몇 개? 그 나머지 7개 색은 아무 상관없잖아. 빈대 그냥 주룩 칠해주면 되는 거지. 빨간색과 파란색의 자리만 정해주면 끝난 거잖아. 그 다음에 뭐니? 회전하에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을 보니까 원순열이 섞여 있는 상태. 네 자리, 네 자리, 네 자리, 네 자리 뭐 똑같지? 그다음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여기 자리 똑같지? 가운데는 혼자 있지. 자 이런 경우 색칠할 때 어떻게 했니? 가운데를 먼저 칠했지? 네? 근데 여기서는 가운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왜? 파란색, 파란색이니까. 봐봐. 가운데에 빨간색을 칠해버리면 파란색 칠할 자리가 있니? 없니? 없지. 어딜 칠해도 다 꼭지점이 다 있으니까. 파란색을 칠해도 마찬가지. 가운데에 칠할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빨간색이 파란색이 아닌 나머지 그냥 신경 들으면 됩니다. 그럼 어디? 자, 빨간색이나 파란색은 좀 바깥에 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빨간색을 먼저 칠한다 해보자. 그럼 자, 처음에 빨간색 칠할 수 있을 때 빨간색을 칠할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 바깥에 칠할 방법 몇 가지? 바깥에 여기에 빨간색을 칠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 거기 제대로 안 나와 보통. 몇 가지? 원순열이 섞여 있다고 그랬지? 한 가지냐? 두 가지지? 요렇게가 다 같은 자리잖아. 돌아가면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가 똑같은 자리지, 그치? 그럼 빨간색을 처음 칠할 때는 나의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여기 놓을 거냐, 여기 놓을 거냐, 그치? 여기랑 여기를 보면 하나? 아니지, 같은 자리니까. 여기 놓을지 여기를 저 보면 하는 거야. 됐지? 근데 자, 빨간색을 여기 놓고 또는 여기 놓을 때에 따라서 파란색을 칠할 수 있는 자리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두 개는 뭐 해야 돼? 분류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빨간색을 이렇게 칠하는 경우는 하는 거야. 일본에 빨간색 칠하는 경우야. 그럼 파란색은 여기는 뭐 칠하지? 파란색 칠할 수 있는 거는 저기 5개 중에 하나다, 그치? 그럼 파란색은 5가지. 빨간색 칠하는 경우는 지금 한 가지야. 여기 칠하는 거는 선택한 4가지가 아니라 다 똑같다니까 한 가지. 칠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원순열 껴지는 거잖아, 그치? 5개 자리가 다 다르잖아. 5가지지, 파란색 칠할 수 있는 자리. 그럼 나머지 몇 개 색? 7색은 상관없지. 파란색이 어딘가에 칠해지면 나머지 7칸은 7개 색이 아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야. 칠이 돼 있으니까 그냥 다 순열이겠지. 자, 두 번째는 빨간색을 얻다가 여기나 똑같으니까 빨간색을 헷갈리니까 이렇게 칠했다가 자, 빨간색을 여기 칠하면 여기 칠한 것도 몇 가지야? 한 가지지? 한 가지고 그때 파란색은 여기 못 칠하잖아. 셋 중에 하나 택할 수 있겠지? 그러면 파란색은 세 칸 중 하나를 칠해야 될 거고 남은 건 얼마야? 이렇게 색은 분류했으니까 나중에 먹는 거다. 더 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실패 문건에는 5 더하기 3 실패 곱하기 8 되는 하겠어. 오이씨, 이거 없는데 지금? 이거 없어. 다 조건에 의해서 가운데는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못 들어가니까 그건 나머지 색을 칠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이 조건이 걸려있으니까 걔들 자리부터 먼저 정해주는 거야. 그치? 나머지는 빈칸에 그냥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을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빨간색의 위치에 따라서 또 파란색의 경우가 달라지니 빨간색 위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 푼 거야. 되겠어? 혹시 27번 맞은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27번. 정면? 부끄러워서 안 되는 거야? 정면? 27번. 27번. 틀렸어? 찍어서. 칼을 찍어서 맞췄어? 주관식을? 대단하다. 28번. 28번도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킬레 난이도가 좀 떨어지고 그걸 다음에 문제들 난이도들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이거. 자, A가 0부터 7분의 4 사이의 값을 가질 때, 또 밑줄 하셔야겠다. 그렇지? 유리수라는 것은 괜히 준게 아니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문제 푸셔야지. 밑줄 치시라고 동그라미 치든. 유리수, 정수, 자연수라는 것은 꼭 치셔야 되겠지? 자, 그때 다 친구가 여기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다.
그러면 그래프가 요점을 지날 때 지나니까 뭐야? 대입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네 함수를 좀 살펴봐야겠다요. 자, 이 함수 무슨 함수야? 사인 함수를 이렇게 배정시켰네. 자, 여기 a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 거야? 주기가 변한다 배웠지? 주기가 얼마 돼? 원래 사인 함수의 주기가 2파인데 a가 곱해지면 절대값으로 남는 거잖아. 근데 a가 지금 양수니까 그냥 주기는 a분의 2파이라고 쓸 수 있겠다. 됐지? 두 번째, 너에 의해서 뭐가 변하는 거야? 2에서 위아래로 뻥튀기 2배씩 되는 거고요. b만큼 대입을 시킨 거지? 그럼 최대 최소는 2 더하기 b가 최대,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최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주기가 a분의 2파이니까 자, 주기가 몇 번? 0부터 a분의 2파이까지 한 번 그리고 이쪽으로 반만큼 더 그려져 있는 그래프겠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사인 함수니까. 아이씨, b는 모르겠네. 어디 있네. b 생각하고 한번 빼고 한번 그려봐. 일단. 내가 얼마겠어? 2고, 내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2배 됐습니다. 내가 a분의 2파이. 내가 a분의 1파이. 이거 마이너스 a분의. 자, 그놈을 얼마만큼? 위로 b만큼 올린 거지. b가 양수 인수 오겠지만 b만큼 배분시킨 거지. 그럼 옮기면 그만큼 x축도 반대로 움직이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 그래프를 위로 이만큼 올리면 반대로 x축을 이만큼 내려 똑같은 그래프 그려진 거지. 어쨌든 대충 하나만 보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요 범위 사이에서 네가 요 점과 이 점을 지날 때 이거 하는 거네. 그럼 기본적으로 뭐 하면 돼? 점을 지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대입을 할 거 아니야. 첫 번째 대입할게. f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0이다. f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집어넣자. 2 사인 마이너스 2분의 a 파이 더하기 b가 0이래. 2분의 7파이 콤마 0을 지나니까 2분의 7파이를 집어넣어도 0이래. 2 곱하기 사인 2분의 7a 파이. 자, 두 예를 들어서 풀어야지. 미지수 a, b 두 개씩 두 개. 풀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 물론 방정식 형태가 좀 특이해서 쉽게 풀지는 않겠죠. 됐어? 연립 방식 맞지? 연립 방식 기본 목적은 뭐야? 미지수 소거하는 거지. b 쉽게 소거 되겠다. 할까요? 얘는요 2 빼기 이제 저걸 뺐지? 여기서 됐지? 응. 됐지? 그럼 그런 거야. 사인 마이너스 2분의 a 파이랑 사인 2분의 7a 파이랑 어떻다? 같다는 얘기네. 그지? 자, 요걸 풀어주시면 a 값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응? 사인 얼마랑 같아. 여기 선생님 두 각이 똑같은 데잖아요. 각이 같을 수는 없잖아. 얘는 0이 아니니까 같을 수는 없지. 자, 꼭 각이 같을 때만 사인 값이 같니? 아니잖아. 그치? 뭐 그려보면 돼? 그럼 되잖아. 뭐 쉽다 그럴까? 원을 그려보면 되잖아. 원. 반지름의 길이 1 단위원에서 누구 좌표가? y 좌표가 바로 사인 값이 된다 그랬지? 이렇게 가면 어때? 너가 너의 사인 값은 이 각과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은 어때? 같은 거잖아. 각이 달라도 사인 값은 같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을 찾으시라는 거야. 또 이것과 한 바퀴 더 돌아서 이게 오면 같을 수도 있겠지. 그치? 왜? 사인 값이 주기는 얼마니까? 2파이니까 사인 30이랑 30 더하기 2파이랑 30이랑 어떻게 썼어? 6분의 파이랑 사인 6분의 파이랑 사인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랑 사인 4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랑 어때? 같지? 그렇게 같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식으로 한번 펴내봐. 자,
요걸 만족하려면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 그림처럼 둘이 어디에 대칭일 때? 각이 어디에 대칭일 때? y축에 대칭이면 사인 값이 똑같겠지. 밑에 있어도 마찬가지야. y축에 대칭이면 사인 값이 똑같겠지. y좌표가. 둘이 y축에 대칭이야. y축에 대칭 어떤 효과 있어? 둘이 더하면 얼마 된다? 배웠잖아. 동경. 두 동경이 y축에 대칭이야. 합치면 어떻게 된다? 파이. 그지? 첫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a파이랑 2분의 7 a파이랑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럼 y축 대칭이지. 그럼 사이가 됐습니까? 응. 2분의 6 a파이지. 2분의 6 a파이는 얼마야? 3 a파이네. 3 a파이가 파이니까 a는 얼마다? 3분의 1이다. 조진 범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니? 들어가지, 그렇지? 그치? 웃음이 답 나왔네요. 그럼 두 번째 안 해봐도 돼, 사실은. 두 번째는 어떻게 사인까지 같을 수 있어? 둘이 한 바퀴 차이 나면 사인까지 똑같지? 그럼 두 각의 차가 얼마가 되면 돼? 한 바퀴. 두 동경 일치할 때 두 각의 차가 한 바퀴. 몇 바퀴 난다고 그랬잖아, 그치? 2분의 7 a파이에서 뭘 빼면 두 각의 차가 한 바퀴 나면 되는 거야. 그럼 얼마야? 2분의 8 a파이니까 얼마야? 4 a파이가 2파이. a는 2분의 1이지. 이거 넣어도 되네? 쉬워. 무지. 그치? 그럼 둘 중에 누굴까 몰라내셔야겠네. 안선 조건에 뭐가 있어요? A는 실수 다르지만 B가 유리수니까 둘 중에 하나를 B를 구하면 유리수가 아닌 게 나오나 보다. 제껴. 자, A가 3분의 1이면 어떻게 돼? 여기 집어넣으면 되지. 자, 여기는 여기 집어넣을게. 여기 집어넣을까? 자, A가 3분의 1이면 2 사인 3분의 1 들어가면 얼마니? 6분의 7파이지. 더하기 B가 0됩니다. 됐니? 그러면 사인 6분의 7파이는 얼마예요? 6분의 7파이. 여기가 파이. 더하기 6분의 1파이잖아, 이게. 파이좌표 얼마겠니?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되겠네. 플러스 B는 얼마 되니? 1입니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A 2분의 1을 집어넣어볼게요. 여기다가 2 사인 2분의 1은 얼마야? 4분의 7파이. 더하기 B는 0이야. 자, 사인 4분의 7파이는 2파이 빼기 4분의 파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1로 튀기겠다,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로 튀겨. 그럼 너랑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가. 그럼 B는 루트 2야. 유리수라고 그랬는데 유리수가 아닌 게 맞죠. 답은. 이게 답이에요. 됐어요? 자, 무슨 문제였습니까? 결국은 여기 주어져 있는 사인 변형된 사인 함수에 두 점을 찾으니까 대입해서 연립해서 풀어주는 문제야. 그지? 삼각 방정식의 문제라고. 근데 그게 나온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네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결국 두 각이 같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않고서도 사인 값이 같아지는 경우만 찾아내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정리할 거 뭐야? 우리 여기서 사인 값이 각이 달라서 같아지는 경우 어떤 경우? 두 각이 어디 대칭일 때? y축 대칭일 때. and 뭐야? 두 각의 차가 주기만큼 차이가 날 때. 그치?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구나. 정리하시는 거 이렇게. 다음 우리가 20분 30분을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그지?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20번만 보고 좀 쉬었다가 진도를 나갈게요. 나머지 21, 29, 30은 좀 조만간 영상 올 테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그걸로 가보시기 바래요. 지금 뭐 다 필요한 상황 아니니까요. 20번까지만 한번 보자. 자,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인 4개의 점을 찍어서 정사각형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리고 가운데 직선 하나 나눴는데 그 직선은 어떻게 한다? 정사각형의 넓이도 이등분하고 직각삼각형의 넓이도 이등분한데 그렇게 그었을 때 너 직선의 y절편 요 점의 좌표를 찾아서 각각 구하는 얘기야. 얘들아 이해할 했지? 종이 많이 할 때.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을 그리면 어떻게 되니? 꼭 찍어야 대답을 할 거니? 이 사각형 넓이를 반띵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적당히 알아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아, 너 해양이 안 나오지, 그치? 아이씨, 미아가 어떻게 해야 돼? 잘? 왜 생긴 거 대학생 축구 발리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 말고 일반적으로 어디를 지나야 돼? 전혀 기억이 없어요? 중간? 중간. 그래. 중간을 지나 반띵명 맞지, 그치? 그 중간이 뭔데? 그러니까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게 잘라야 되잖아. 아이, 했어요. 넓이를 이동을 하면 지난다 할 때 원의 중심을 지나면 무조건 넓이 이동되지. 그치? 중심이라면. 직사각형뿐 아니야. 평행사면도 마찬가지야. 넓이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도록 자르면 봐봐 이렇게 자르면 이쪽과 이쪽 어때? 합동이지? 그치? 그러면 어차피 반반에서 반 주고 반 가져왔으니까 넓이는 그 반반 유지되면 안 되니 된다고. 이렇게 자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넓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치? 딱 반반에서 이만큼 주고 이만큼 가져온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르든 항상 넓이는 어떻게 한다? 반반. 사각형의 다수의 교점 절대. 평행사변형과 직사각형 나름대로에서 한다는 얘기야. 정사각형이 지금 마찬가지고. 그걸 알아야 문제 풀지. 그럼 결국은 네가 어디 지나갈 수밖에 없어. 다수의 교점 얼마겠어?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를 이동을 하는 거는 물론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이동을 하려면 여기서 그럴 때는 당연히 밑변의 꼭점을 지나면 이동을 하겠지. 근데 직선이 지금 사각형 한 꼭지점을 지나는 게 아닌 상황이잖아. 그럼 그때는 딱히 다른 점을 지날 수 있다 이런 조건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전체 넓이 구하고 밑쪽 넓이를 구했을 때 전체의 반이구나 이렇게 푸는 거야. 됐음? 자, 그럼 확실한 거는 자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1,y를 칠합니다. 그 다음에 저쪽 삼각형 넓이 이동을 하려면 전체 넓이를 구해서 그 위쪽 넓이가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되도록 잡아주시자. 자, 거기 그러면 자, 전체 넓이는 얼마니? 삼각형 전체 넓이 A, O, Q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는 얼마? T 곱하기 높이는 얼마니? 2지. 그럼 전체 넓이는 2야. 따라서 이쪽 위쪽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되니? 그 절반이 2분의 T가 되도록 해준다는 거지. 이 넓이가 2분의 T야. 이 넓이. 자, 이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걸 밑으로 잡겠지. 축에 있으니까. 높이는 뭐야? 이 점의 무슨 좌표? X좌표 되겠지. 그지? 그러면 결국은 나는 요 직선 L의 방정식이 필요하겠구나. 왜? 그 L의 Y절편이 나와야지 여기가 보여질 거고. 그지? 그 L과 너를 연립해서 풀어야지 그 교점의 좌표가 보여질 거고. 그래야지 삼각형의 높이가 보여질 테니까. 맞아요? 내가 뭘 구해야 된다고? 직선 L을 구해야 된다고요. 근데 L에 대해서 아는 거는 뭐밖에 없냐? 요 점을 지난다 밖에 없지. 직선의 방정식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하지, 그치? 기울기를 가정하자. 기울기를 얼마 넣을까? M을 가정할게. 그럼 너의 직선의 방식은 y는 기울기 쌤, 어? 저 마이너스 1,6. 미안하다. 어쩐지 이상하다. 미안합니다. 그치? 아,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여기. 그 직선의 y절편이니까 뭐가 되니? M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뭐가 되니? FT가 되겠네. 이게. FT니까 아직 안 끝났지. M을 뭐로 바꾸셔야 돼? T로 구하셔야지. 이제 M을 T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넓이의 이등분 조건을 지금 써먹어야 돼. 일단 가자. 그러면 자, 밑변 길이 얼마 돼? 밑변 길이. 밑변 길이. 밑변 길이. 여기 얼마 돼요? 여기 2에서 밑에 좌표인 여기 빼야지. 자, 저 삼각형의 밑변 길이는 1-m이야. 자, 그 다음 뭐가 필요해? 높이. 높이는 이 교점의 좌표. 그럼 교점도 구해야 된다. 아우, 이상해. 그럼 또 이 직선의 방식도 필요하겠네. 여기 직선의 방식도. 기울기 얼마야? t 이전 갔을 때 2가 했으니까 마이너스 t분의 2. x y제품 바로 때리면 되겠지. y제품은 바로 2니까. 여기 직선 방식이다, 그지? 그 점 가지고 기울기 구했고 y절편이 이거 줘도 있으니까 바로 직선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필요한 이놈은 요놈과 요놈의 연립 방정식 해야 되겠다. 그럼 가자. 이거 뭐냐? 이게 좀 x좌표 필요하잖아. 갑니다. m 플러스 t분의 2 x는 넣으면 1 마이너스 n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니? x 나올 거 아니야? 어우 귀찮아. t분의 mt 플러스 2야. 그럼 따라서 x는 mt 플러스 2분의 t 1-m이에요. 이게 저점의 x좌표야. 이게 이 점의 x좌표라고요. 그게 그럼 바로 뭐가 되냐? 높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삼각형 넓이 곱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가 얼마였냐 아까? 요 길이 1-m. 높이는 얼마니? 너의 x좌표. 문이 들어. 햇들이 그게 얼마더라? 얼마가 된다? 2분의 t가 된다. 그러면 이제 계산할까? 그럼 뭐 2 약분시켜주고 여기 t 약분시켜주면 1이 되겠네. 그럼 정리할게. mt 플러스 2분의 1-m의 제곱은 1이야. 1-m의 제곱은 mt 플러스 2야. 난 뭘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y절편 ft를 t로 나타내는 거지. m 플러스 1을 t로 나타내니까 m만 t로 바꾸면 되지. 그치? 귀찮아.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mt 플러스 2. 내 지금 뭐가 하고 싶다고? m가 하고 싶다고.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됐어?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근데 나는 m값이 필요하지. 뭐라고 써야 돼? 근해 공식을 써야지. 근해 공식을 잘 쓰는 일은 없지만 여기서 지금 뭐가 필요한가? 결실이 필요한 게 뭐니? m을 t로 표현하고 싶은 거고요. 그럼 여기서 m값을 반드시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인수분해하면 됐지만 극한의 특성상 주어진 식이 예쁘게 나올 리는 없잖아. 그치? 근해 공식을 써도 돼. 안 있어야 해. 그러면 m은 어떻게 오지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이 되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게 되나요? 2분의 자 뿔마중에 어느 거겠어? m이 뭔데? 이거는 기울기잖아. 기울기 뭐야? 음수지. 음수기가 플러스가 되면 되나 안 되니? 안 되겠다고요? 그러면 t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이 되겠네. 여기 나왔지?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는 FT는 m 더하기 1이니까 여기다가 뭐 돼? 1 더할게요. 그러면 2분의 t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에다가 1 더할 거라고요. 1 더하면 분자로 뭘로 오니? 2로 올라오겠지. 더하기 2 되면 더하기 뭐가 되겠어? 이렇게 바뀌겠네. 그럼 그놈의 뭘 구하는 얘기야? 0풀일 때 극한값 구하랬으니까 너도 0풀일 때 극한값 구하자. 계산 제대로 하고 있니? 그럼 0집어넣으면 4 0집어넣으면 아이씨 0풀 해야 되는데 안 꼽네. 아닌가 보다. 그럼 2분의 0구 아니니까 집어넣자. 얼마니? 4 빼기 0집어넣으면 루트 8 2분의 4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 거기가 있네. 이론이 답이 되겠다. 자, 일단 너네가 이걸 못 푼 이유는 첫 번째 저 마일이라는 저 점을 못 찾아서 그래. 저걸 찾아야지 저걸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 놓고 그 직선의 방정식과 여기 있는 AP 방정식의 교점을 찾아야지 상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안 찾아지니 아무것도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치? 봐봐, 이렇게 너네 발목 잡는 게 뭐니? 간접 출제 범위에 속하는 중학교 내용이나 고1 때 내용이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나올 때마다 정리하시라고. 뭐가 나올지 몰라요. 자, 직사각형 타의사면을 이등분 한다. 두 대각선의 교점. 그럼 두 대각선의 교점 어떻게 찾을 건데? 굳이 필요 있냐? 한 대각선의 중점이 두 대각선의 교점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찾으면 그게 우리가 지나는 점이 되는 거야. 자, 아까 얘기한 대로 21번, 29, 30번은 선생님이 영상 올라가는 대로 링크를 단축하게 올려줄 테니까 그걸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했고 좀 쉬었다가 진도 조금 더 나갑시다. 안녕.